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물샘닷컴에서 산업안전 그 자격증을 전담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이준수, 웹상에서는 도순파파라는 닉네임을 썼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물샘닷컴 홈페이지 물샘.com이고 네이버 카페 그리고 유튜브에 키워드로 검색으로 돌순파파 DOLSONPAPA를 검색하시게 되면은 관련 영상들 같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안전관리 자격증을 취득을 했다라고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안전관리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데 그럼 무엇을 할 것이냐? 취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과거에 저에게 문의를 해오신 분들 중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안전 쪽에 일을 하고 싶은데 안전 쪽에 일은 안 시키고 자꾸 잡일만 시켜요. 잡부만 해요. 이게 무슨 개 같은 회사냐고 그렇게 막 많이 하소연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뭐가 문제인데? 라고 제가 얘기했을 때 저는 안전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안전의 일이 무언데? 라고 이야기하면 답을 못 해요. 그럼 너가 하고 싶은 일이 안전인데, 그래, 그게 맞는데, 그게 어떤 일이냐? 과연 너 설명할 수 있느냐? 너는 안전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 안전 일이 뭐냐라고 하면 설명을 못 해요. 자기도 일을 모르는데, 회사에서 그 사람한테 안전 일이라는 걸 알까요? 회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는 것은 그겁니다.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요. 첫째, 의무적으로 선임을 해야 되니까. 두 번째, 일을 시켜야 되니까. 안전 쪽에 일을. 그런데 소규모 사업장이라든지 뭐 그렇지 않은 뭐 소규모라도 안전 쪽에 마인드가 투철한 데가 많습니다만은 이러한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채용을 했어요. 어떤 사람을. 그 회사에서 이 사람을 채용한 이유는 뭐냐면은 안전 쪽에 얘가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라고 생각하고 채용을 하는 겁니다. 회사에서는 안전의 일을 몰라요. 어떤 팀이나 어떤 큰 기업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그 사람을 채용해놓고 너 안전 일을 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아무 일을 안 해요. 왜?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러면 결국 회사에서는 안전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자체도 모르기 때문에 걔가 알아서 잘 하겠지라고 방관하는 형태이고 그 사람이 일에 어떤 그런 속도가 나지 않는다라면은 결국 회사에서는 다른 일을 시킬 수밖에 없죠. 결국은 그 문제는 누구한테 있냐면은 채용된 안전관리자한테 있는 겁니다.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회사가 그런 마인드가 있다 하더라도 안전관리자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거고 그 일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다라면은 회사에서는 그러면 그 방향에 맞춰서 일을 해봐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죠. 그런데 그런 설명도 하지 못한다라면은 자기의 문제는 모르고 회사의 탓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관리자가 선임됐다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왜? 처음에 입사할 때 아무것도 몰래 시작하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게 된다라면은, 취업을 하게 된다라면은, 먼저 가장 챙겨야 될 게 서류입니다. 맞죠? 서류 챙겨야 되죠. 어떤 서류를 챙겨야 되냐 문제죠. 즉, 법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를 챙겨야 됩니다. 만들기도 해야 되고 부족한 것들은 보완해야 되고 없는 것들은 새로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떤 서류를 만들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처음에. 그 회사에 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회사가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이 된다면은 안전관리 보건관리죠. 예. 선임을 해놔야 되겠죠. 과거에는 이 선임계를 고용노동부에다가 제출했는데 그게 간소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 양식으로 자기 회사 내에다가 양식을 비치하면 됩니다. A4 용지 한 장에다가 써가지고 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지정서 뭐 이래서 이 회사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매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누구누구다 하고 임명한 사람은 사업주가 될 것이고 만약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자체가 사업자면 사업주가 사업주 자신을 그렇게 임명하는 걸로 해서 도장 찍어놓고 A4 용지 한 장을 반드시 보관을 해놔야 됩니다. 왜? 고용노동부에서 점검을 하게 되면 서류부터 봅니다. 이게 A4 용지 한 장이지만은 없으면은 과태료가 500만 원짜리입니다. 노동부에서 하는 게 엄청 큰 거죠. 두 번째, 내가 취업됐으니까 안전관리자도 선임을 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산업안전회사 공부할 때 50인 이상 같은 경우는 선임을 하죠. 그래서 50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라면은 나를 선임을 해서 선임계 양식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규정 양식이에요.
그게다가 적어서 노동부에다가 팩스를 넣어도 되고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제출해야만 경력이 인정되나요? 그러지는 않아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경력 관련 노동부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안전관리에 대한 선임계도 제출하는 거죠. 각종 해당되는 선임, 또 해당되는 관리감독자가 누구인가? 관리감독자는 선임이 아니에요. 지정도 해야 되겠죠. 가장 기초적인 선임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직무교육을 가야 되겠죠. 일주일간 교육받고 오십시오. 그래서 이 안전관리자 선임되고 나서 뒤에 보수교육은 또 받지만은 직무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산업안전기사 공부할 때 34시간이죠. 처음에 신규 교육이 안전보건 책임자 같은 경우는 6시간이고 관리감독자는 교육 같은 경우는 연 16시간 이상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같은 서류를 가장 기본적으로 해놓고 두 번째, 이러한 서류에서도 어떤 서류가 있느냐, 교육에 대한 관련 서류도 챙겨야 됩니다. 교육은 여러 종류가 있죠. 사업장 내에서 한다는 것, 즉 외부에서 하는 직무교육 말고 정기교육, 신규, 특별, 자금대응 변경, 그리고 건설업 같은 경우는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이라든지 해당되는 특별안전 보건교육 포함해서 그런 교육을 수립해서 실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관련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서류를 챙겨야 될 것이고 해당되는 교육의 종류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다라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의 교육의 시간과 그 주기에 맞게끔 이루어져 있는가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그 사진 관련 사진 사인 다 받고 해야 되겠죠.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여기다 적을까요? 각종 점검 및 활동에 대한 것도 서류로 만들어놔야 됩니다. 안 했는데 서류로 만들어 놓는 게 아니죠. 먼저 활동을 봐볼까요? 안전보건 활동을 제대로 했느냐? 회의 관련이 많습니다. 즉 이것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협의체 회의, 건설 같은 경우는 노사협의체, 그리고 기타 활동 같은 경우는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합동순회 점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차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다 있을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그 외에 갖춰야 될 서류가 많을 거예요. 공정안전관리라면 공정안전관리, 안전보건 시스템이라면 안전보건 시스템, 위험성 평가라면 위험성 평가, 그리고 사고율 관리, 재해율 관리, 그리고 아차 사고의 발견 건수, 위험성 평가에 대한 개선 계획, 수립, 실행, 지도 조언 모든 것들이 다 서류를 시작해서 서류로 끝납니다. 왜? 안전관리자가 일을 잘한다는 것은 사고를 예방을 잘한다도 되겠지만은 직접적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에게 있고 그 사업주는 관리감독자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는 거고 안전관리자는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조언, 지도, 보좌하는 업무가 안전관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주의 의무인 쾌적한 작업 환경과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들,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의 역할을 보좌하는 업무로서 안전관리자가 해야 되는 게 어찌 보면은 해당되는 직무인 거죠. 그런데 왜 서류를 잘 갖춰야 되느냐? 노동부에서 점검을 나오게 되거나 또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 점검은 나옵니다. 정기적인 점검이라든지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때 나와서 보는 게 만약 어떤 사고가 났어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사고 났는가 한번 재현 한번 해봅시다. 똑같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나기 전에 과연 너네 회사에서는 제대로 안전의 활동을 했느냐? 법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23조, 산업안전보건법 24조에 의한 안전상의 조치와 보건상의 조치를 정말로 성실하게 이행을 했느냐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걸 다 서류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과거의 이력 히스토리를 전부 다. 그때 안전관리자한테 자 회의한 것들 다 가져오세요. 활동한 거 가져오세요. 교육한 거 가져오세요. 제대로 선임되어 있고 법에서 지켜야 될 의무사항도 이것들인데 제대로 활동을 했느냐라고 조사를 하게 되겠죠. 거기서 부실한 사항이라든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다라면 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 결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죠. 또는 그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로 과태료가 물게 되는 것이고 벌금 물게 되는 것이고 또는 근로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크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활동이 안 됐다라면은 사업주의 책임이 형사적인 상황까지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막는 게 안전관리자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업무 자체를 모르고 실무에서 나는 자격증 땄으니까 자격증 걸어놓고 다른 일 한다? 물론 좋습니다. 사고 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전한테 그렇습니다. 안전은 뭐 했는데라고 그때 가서 핑계를 대는 거죠. 핑계가 아니라 회사에서는 지적을 하게 되는 거죠. 니는 대체 뭐 했냐? 자기 일을 했어야 되는 건데 본인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을 계속 시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먼저 본인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먼저 알고 법에서 정한 내용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이 법에 대한 내용들이 가장 기본이 서류적인 거예요. 전부 다. 서류적인 가장 사항과 이것도 다 서류고 저것도 서류지만 교육과 점검과 어떤 활동으로만 제가 얘기하는데 무궁무진합니다. 이 일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입사를 해서 이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준을 알아야 되겠죠. 기준은 법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걸 물어봐요. 안전관리자로 입사했어요. 저 일 잘하려고 회사에 빨리 적응하려고 하는데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법을 공부하면 되겠죠. 백날 법 공부해 보십시오. 하나도 모릅니다. 오히려 정보를 듣고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진행을 했는가 선임자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른데 문제는 우리나라 회사가 안전관리자 선임 조건이 거의 500명까지는 한 명이기 때문에 혼자 독고다이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이상한 용어를 써서 그러는데 신입이 아무것도 몰라서 혼자 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다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물어보더라도 제 인강을 듣거나 그런 사람한테 알려드리는 거지 뭐 제가 아무한테는 알려드릴 수 없는 거고 저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안전에 그런 업무 쪽으로 가장 초급 안전관리자가 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어떤 불만을 크게 가지실 이유도 없고 내가 일을 알지 못하는데 회사는 왜 나한테 다른 걸 시키느냐. 여러분들이 먼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알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안전관리의 처음 시작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거나 주위에서 조언해주는 사람도 없다라면 그럼 나는 몰라야 되느냐? 아닙니다.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법을 보시되 법을 어떻게 공부하시냐면은 법을 보시고 여러분들 회사의 업종에 맞는 그 해당되는 법만 발췌를 하십시오. 산업안전보건법을 보시면은 우리 회사에 적용돼야 되는 그 내용만 찾아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면을 쓰지 않는데 성면 작업장에 대한 내용을 굳이 알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건설업에 한다면 건설업 관련한 내용은 알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장에 해당되는 법의 내용에 그 부합되는 사항만 발제를 하셔가지고 그 내용에 맞게 진행만 되고 그 내용에 맞는 법에서 요구하는 서류들만 그대로 갖추게 된다라면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초급이지만 안전관리자라서 역량이 많이 높아지고 하나씩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영상에 하나 제가 이야기할 게 있는데 다른 내용으로 비유를 해서 안전관리자가 다른 어떤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운전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하고 싶어요. 좀 더 여러분들이 다가갈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래서 향후 어떤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성장할 것인가. 그런 내용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